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희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마법 같은 사랑을 꿈꾸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궁금해하죠. 오늘은 타로카드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사랑, 그 시기와 장소, 과정을 묻고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법 같은 사랑의 시작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타로카드가 말해주는 조언을 활용하면 조금 더 빠르고 확실히 찾을 수 있답니다. 오늘 리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의 기적 같은 사랑을 찾아보세요. 아름다운 인연을 끌어당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노란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노란 분들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데요. 여러 키워드들이 상대방은 마음을 이미 다져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지만 노란 분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노란 분들의 마법 같은 사랑, 시기적인 예측을 보여주는 카드를 보시면 지금부터 6주 또 6개월의 시간을 지켜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처녀자리 시즌을 말하고 있는데요. 처녀자리는 여름의 끝자락을 말하고
이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해당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그 시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에는 여름의 끝, 또 영상 보시는 시기에 관계없이 지금부터 6주 후 또 6개월 이런 시간 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녀자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섬세한 배려심, 또 정확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여러분 사랑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아요. 또 이 사랑의 시작에 있어서 여러분도 또 처녀자리의 특징을 가지게 되거든요. 차분한 자세, 섬세하게 나의 인생을 설계하겠다. 좀 이런 자세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또 그 모습이 상대방에게 매력이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이상향이나 어떤 유토피아, 이걸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 그런 사람,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그걸 또 어떤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두고 지금부터 답을 내려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오늘 여러 카드들이 노랑분들의 이 사랑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랑이고 또 어쩌면 최종 사랑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그런 감정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의 시작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을 말해주는 흐름을 보면 직장이나 업무, 또 학교 이렇게 일상의 곳에서 다가오는 인연이다 이런 암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무용수가 연습하는 장면, 매일 해야 하는 업무의 장면이고요. 주인공 말고도 다른 동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 간다거나 학원, 회사, 사업장 이렇게 일상적인 동선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장면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주인공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고 있는 이 사람, 뒤에 꽃다발을 숨기고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데, 아직 드러내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근데 아직 노랑에게는 말하기에 시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혹시 둘만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지 말을 걸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일상적인 관계로 숨어 있는 사람, 노랑분들에게 호감을 몰래 품게 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주인공의 표정을 보면 뭔가 상대방이 용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들어보자.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뒤에 꽃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얘기는 좀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랑분들도 앞으로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저 사람, 저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관계가 나한테 이득일까? 이런 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미소로 대하고 사람들의 대화를 경청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여러분 의견을 표현하는 것. 그 장면이 또 상대방에게 굉장히 강하게 남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보셨던 처녀자리 카드에서도 이 수학의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관계가 확확 급진전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다. 그리고 작물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사람, 나의 일상생활에 있는 사람, 나의 평소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는 정말 직장의 동료나 거래처 사람, 자주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 가끔 공용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취미생활 하시는 노랑분들 경우라면 또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 거기서 눈 인사만 나누는 사이, 매번 비슷한 시간에 마주쳐서 서로 존재에 대한 인식은 좀 되어 있는 관계,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공동의 용건이 등장하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일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단 뚜렷한 용건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말 걸었을 때 거절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까지 이상하다거나 의아한 그런 느낌도 들지 않으실 거예요. 또 아까 보신 카드에서도 상대방이 지금 꽃을 들고 왔는데 처음부터 꽃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거든요. 공통의 용건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가고 또 두 분의 관계가 일단 조금 더 특별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런 다음에 서서히 친해지는 방식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는 이분이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예의 같은 걸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생뚱맞게 여러분에게 확 다가와서 말을 건다거나 여러분의 영역을 침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저 사람 뭐야? 약간 이런 불편한 마음 들게 만들진 않을 것 같고요. 평소 성품도 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사람, 감정적으로 대하지도 않는 사람, 같이 걸어간다면 속도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여유롭고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 이렇게 보이거든요. 두 분 비교하는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은 상어 카드, 또 상대방은 드래곤 카드가 나왔어요. 이 드래곤은 영혼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뜨는 카드거든요. 이 상대방은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고 상대방 생각도 꿰뚫어보고 여유 있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내공도 있어요. 두 분을 비교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생동감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고요. 상대방은 조금 진중하고 좀 차분한 성격에 가깝고요. 특히 두 분의 에너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이 좀 더 밝고 명랑하고 또 원하는 걸 딱 또렷하게 드러내는 표현력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상대방은 노랑의 얘기라면 내가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의 대화 장면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본다면 이제 여러분이 일상적인 얘기나 뭔가 소소한 삶의 장면들 막 신나게 얘기하고 계시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경청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대화 장면 자체를 보면 여러분이 더 말을 많이 하시고 또 감정 표현, 또 형용사나 부사의 추임새 막 풍성하게 얘기하시는데 상대방은 조금 더 적절히 반응하면서 듣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대화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은 말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거든요. 두 분을 비교하면 여러분보다 상대방이 조금 더 듬직한 스타일, 체격이 크다든지 나이가 조금 더 많다든지 사회생활 경험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분은 여러분이 막 이야기하는 거 그걸 잘 들어주면서 공감하고요. 노랑은 그때 그렇게 느꼈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면도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준다고 해요. 이제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이런 정말 귀한 조언, 진정성 있는 공감, 내가 어디서 얻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조언해주는 사람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심리상담 받는 것처럼 이분이랑 같이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힐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또 이 어드바이저 카드는 좀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원숙한 사람, 나를 온전히 지지해주는 사람,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랑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어떤 공부나 전공, 커리어에 대한 고민, 금전적인 계획,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의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특히 이 어드바이저 카드의 존재감은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훨씬 더 빛을 발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고 또 원하는 걸 원하는 때에 가지게 되면 고민도 없고 조언 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존재는 내가 진짜 힘들 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나는 이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더 큰 도움을 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이분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진짜 자기 문제처럼 대해주는 사람이래요. 또 그러면서 선택과 결정, 또 직접 해야 되는 행동은 딱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분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것에 비해서 여러분은 예전에 한 번도 이 사람이랑 사랑의 감정, 연애의 감정 교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외적인 혹은 외모의 이상형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보여요. 오늘 먼저 들어온 카드에서 보시면 메이저 바보 카드랑 컵의 시전 카드가 나왔는데 이 두 카드는 다 앞으로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다듬어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체격이나 외적인 조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은 스타일이 좀 갖춰져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야말로 약간 모래 속의 진주 같은 외모적 장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 딱히 그런 데 관심이 없었을 수 있고요. 패션에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는 이 사람은 너무 꾸미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첫인상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외적인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외모에 있어서 막 자기가 이제까지 막 꾸며본 경험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막 크지는 않아요. 자꾸 장점도 감추려고 할 수 있거든요. 자신을 낮추려는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분에게 이제까지도 딱히 끌리지 않으셨을 수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분은 성실하고 꼼꼼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삶을 견실하게 이끌어가려는 열정도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매일 갈고 닦으려는 자세, 이 동전의 기사카드, 올바른 가치관, 성숙한 삶의 자세, 컵의 왕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이 함께 있으면 참 편안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신뢰감 강하게 가져다 줄 거예요. 또 이분은 이미 동전 10번 카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 가정 환경에서도 따뜻한 사랑 배운 경험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가족이 일단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있어요. 이분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힘들다거나 가족이 자기 삶의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이거든요. 특히 이 동전 10번 카드는 물려받을 유산이 있다, 훌륭한 가문이 이어진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가족이 좀 넉넉하게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삶의 독립심도 키워왔을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사랑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특히 오늘 요일 카드로는 노랑분들이 일요일 카드를 뽑아오셨는데요. 이제 일요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더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노랑분들이 이 사랑에 있어서 행운이 있는 요일이 일요일이라는 거는 두 분이 원래 일상적인 관계였다가 특별한 장면으로 넘어갈 때 일요일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평소 연락을 잘 나누지 않고 평일에는 매번 보니까 딱히 접점이 없었다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따로 연락이 오면서 상대방이 다가올 수 있어요. 휴일이라 방해해서 미안한데 라고 시작하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또 연락이 시작될 수 있고요. 혹은 휴일에 일을 하러 회사에 갔다든지 휴일에 원래 가는 날이 아닌데 그곳에 갔다가 두 분이 만나게 되는 모습도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휴일에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이 일상에서 벗어난 장면, 일상에서 벗어난 시간, 한번 두 분 사이에 사건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또 오늘 큐피드 카드까지 떴기 때문에 이제 메신저로 연락이 온다든지 두 분을 주말에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다든지 어떤 장소에 갔는데 우연처럼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분 장면이 시작될 흐름이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가오는 사람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빨강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 빨강 분들의 마법 같은 사랑, 이 야외나 바깥 환경,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몇몇 분들은 여행을 가서 만나게 되는 인연일 수도 있고요. 혹은 취미 활동 중에서 야외에서 하는 장면, 회사나 학교에서 야외 활동이 생기면서 가까워지는 사람,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흐름을 보면 특히 실내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바깥 공기에서 마주하는 신선함, 그게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외부에서 처음 알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바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올 수도 있어요. 혹은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딱히 가깝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깥 환경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매력을 강하게 느끼는 그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카드에서 이렇게 밖에 계신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멀리서 여러분을 처음 본 사람, 그 사람의 눈길을 여러분이 사로잡을 수도 있고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나 가게에 갔는데 이제 거기 알바하는 사람, 거기 손님으로 온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반한다든지 여러분은 그냥 자주 가는 일상의 동선, 외부 동선이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끌린다라고 보이거든요. 오늘 이 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분이 처음에는 좀 대화 나누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리감이 있어요. 내가 부른다고 해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 또 서로 막상 존재를 알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단 여러분에게 호감을 품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처음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있는데
또 두 분 사이에서 물리적으로나 혹은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확실히 있는데 근데 상대방이 호감을 품는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의 외모나 어떤 외적 분위기 여기에 치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분위기나 향기나 또 외모의 어떤 특정한 부분, 상대방의 이상형 포인트에 딱 매치가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두 분 중에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에게 마음을 품게 되고 다가가고 싶다. 내가 빨강에게 고백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2장이나 나왔어요. 이 가장 앞쪽에 있는 상대방의 특징에도 있는데 마지막 카드에서도 이 카드를 잡으셨거든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우연처럼 보이는 운명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마지막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보시면 2개 주사위가 나와 있거든요. 이 2개 주사위가 던져진다는 거는 두 사람이 같이 주사위를 던지는 같은 시도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사람이 각각 주사위를 던졌는데 지금 같은 숫자가 나왔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숫자 6이 나왔거든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두 분이 밸런스 게임을 하는데 동시에 같은 답을 하는 거랑 같아요. 산과 바다 중에서 좋아하는 장소를 딱 말한다든지 낮과 밤 좋아하는 시간대를 말한다든지 이렇게 알고 보면 두 분의 성향이나 어떤 가치관 같은 게 진짜 우연처럼 잘 맞아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까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분 조합은 정말 절묘할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았는데 내가 좀 특이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두 분이 진짜 정말 잘 맞는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좀 특이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만나고 나니까 내가 특이한 게 아니었네. 우리는 특별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두 분은 서로 성향이 이렇게 딱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서로 세워주려고 하고 높여주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아래 동전 3번 카드 화합과 조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마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이나 추억을 쌓아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만드는 협업, 또 공동 작업, 그게 굉장히 큰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특히 두 분은 예술적인 취향이 맞을 수 있고요. 취미를 공유하고 좀 더 풍성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조합, 이렇게 흘러가실 것 같아요. 또 오늘 가운데 들어온 컵 6번 카드랑 동전의 왕 카드를 보시면 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 될 것이다. 그 여행을 추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두 분 관계의 키워드가 여행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컵 6번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정말 보기 어려운 어린아이,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예요.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만남 될 것 같고요. 내가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까지 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했던 일 두 분이 만나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여행지 그곳으로 같이 떠날 수도 있고요. 예술적인 취미나 같은 분야의 독서 그걸 하면서 자아를 찾아가게 되고 어린 나 자신처럼 기뻐하는 모습 내가 알고 보니까 이걸 좋아하는 거였어.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는 그 장면에 지금 두 분의 역할, 상대방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 동전의 왕카드에는 지금 보시면 하나의 심장이 있는데 한쪽에는 심장이 아니라 두뇌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마음을 나누는 기억을 쌓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된다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관심 있는 분야, 새로 배우게 된다든지 같이 금전을 투자하면 성공이 따르게 되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공감하고 또 함께 해결하는 이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요. 또 두 분은 관계 중심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성향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자리에는 엘크가 나왔고 상대방 자리에 늑대가 나왔어요. 이 두 동물 다 땅의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하체의 힘이 발달해 있고 발을 단단하게 땅에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동물 다 좀 현실적이다. 자신의 중심 가치, 이 코어 밸류, 우선순위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또 이 두 동물 다 좀 솔직하고 그래서 신뢰를 준다. 일관성 있다. 이런 성격적인 특징도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자잘한 욕구 같은 건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동물은 다 부모 역할을 굉장히 잘 해낼 수 있어요.
모범적으로 살면서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부모, 또 자녀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제 엘크는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부모의 모습이면 이 늑대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키워가는 약간 사업가 같은 그런 부모 모습이거든요. 두 동물 다 일단은 가족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은 이제 만나게 되면서 다른 친구들과 만남은 줄이게 될 거고요. 두 분의 만남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둘만의 공간을 꾸민다거나 혹은 여행을 가더라도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 또 캠핑 이런 취미도 가지실 수 있고요. 특히 두 카드를 비교해보면 공통점도 이렇게 있지만 다른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가정적인 모습이나 신뢰를 주는 거는 공통적이지만 실제로 엘크보다는 늑대가 공격성이 강하고 또 유전적인 특질 이런 특징이 더 있어요. 한 번 목표를 잡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늑대가 겉으로는 좀 천천히 가니까 속도가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자기 마음먹은 거 있으면 완전 해내고야만은 끈기가 있거든요. 이제 이 상대방은 아마 창업이나 사업 같은 거 했을 때 자기 정체성이 더 드러날 수 있고요. 또 정직하고 줏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하면서도 뭐 사기를 친다든지 뭐 유흥을 한다든지 요령을 피워서 탈세를 한다든지 뭐 향락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또 그에 비해서 엘크는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좀 수용하고 특히 안정을 취하는 그런 면이 강해요. 또 엘크는 좀 더 혼자 스스로 일어서는 좀 자수성가형에 가깝거든요. 늑대는 좀 더 물려받은 유산 그게 있어서 그걸 더 기반으로 해서 확장하는 면이 있어요. 또 오늘 키워드 카드에 42번 카드 유산이라는 카드도 들어왔거든요. 이 카드에 보시면 해골이 있고 문서가 있어요. 또 인장으로 봉해진 편지도 있고 붉은색 주머니가 있죠. 여기서 해골은 좀 음산하다거나 불안한 상징이 아니거든요. 조상 이런 키워드예요. 선대로부터 조상으로 물려받은 문서와 편지가 있다. 두 분이 만나면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금전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어떤 지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집안 어른들로부터 환영받게 되고 축하받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유산은 인장으로 봉해지기 때문에 이 아무 때나 열어볼 수 없고 아무에게나 전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은 아마 결혼이나 약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그러면서 받게 되는 약속의 징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집안의 상징을 받게 되는 모습, 혹은 아주 뛰어난 유전적인 형질을 이어가게 될 수도 있고, 또 가업을 물려받는 그런 특징도 있죠. 또 그걸 물려받게 되는 특별한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상대방은 물려받을 자산이 있다든지 피로 이어진 귀한 유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분은 좀 외모가 번듯해 보이고요. 또 사랑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넉넉하게 사랑을 표현하겠죠. 근데 엘크 입장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다가오는 힘이 있을 때 일단 방어적이거든요. 정말 나한테 좋은 건지, 그게 아니면 나는 풀로 밀쳐낼 거야. 이런 속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을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조금 더 상대방을 거리를 두면서 유지하면서 여유 있게 관찰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은 조금 더 서둘러서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조금 시간을 두자 이렇게 표현하실 것 같고요. 오늘 시기를 말해주는 카드를 보시면 숫자 7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빠르면 7일, 오래 걸리면 7주의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 숫자 7이 물려있는 이 7일이나 17일, 27일 그때가 길일이 되겠죠. 이제 그 시점을 잘 기억하셨다가 야외 활동, 또 바깥에서 벌어지는 장면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카드에서도 이 상황들을 결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 분들은 정해진 만남이 있으시다면 장소 자체를 외부로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안에서 식사를 하는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바깥을 같이 산책한다거나 바람을 함께 맞아보는 것 이런 것도 좋아요. 자연의 햇살, 공기 이런 게 있을 때 여러분의 매력도 올라가고 또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날짜 정하신다면 이렇게 7일, 7주 이후, 7이 걸려있는 날짜 이렇게 골라보시는 것도 좋고요. 숫자 골라야 된다면 행운의 숫자 7 이걸 기억하시면서 고르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 외부 행사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여행이 예정돼 있을 때
여러분의 옷차림이나 분위기나 향기 같은 거 준비해 보시면 좋겠죠. 바깥에 있을 때 나의 매력이 좀 더 극대화될 것이다. 이런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요인을 말해주는 카드에 월요일 카드가 떴는데요. 우리가 월요일이라고 하면 보통 좀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빨강분들은 특히 월요일을 한층 더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한 주의 시작, 이런 마음으로 활기차게 움직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월요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예민해지고 또 퉁명스럽게 대하게 되고 막 만사가 귀찮고 힘들다 이런 티도 팍팍 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한 톤 더 높은 목소리로 좀 더 밝고 신나게 움직여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매력이 더 돋보일 것 같거든요. 이 월요일 카드에 보시면 아이디어들을 바꾸고 교환해봐라, 또 조언을 구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월요일의 기운은 이 주말의 휴식의 기운을 깨워주는 신선함이 있어요. 주말이 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정돈하는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월요일은 묵은 기운들을 떨쳐낼 수 있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활력이 있거든요.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다른 더 좋은 아이디어 있을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대화에 들어가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조언을 구할 곳,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둘러보실 때 또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빨리 찾을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은 여러분이 부르면 바로 달려올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간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 파랑 분들의 마법 같은 사랑, 지금부터 8주 또 8개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 카드는 전갈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갈자리에 해당되는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의 시기, 또 가을의 끝자락, 초겨울, 여러분의 애정운의 긍정적인 시기로 보여요. 보시는 시기에 관계없이 8주나 8개월의 시간 이후 또 전갈자리 시즌, 달력에 잘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상대방과 본격적으로 만남을 시작하게 되거나 또 두 분이 어떤 사랑의 징표를 나누는 장면 들어올 수 있어요. 결혼을 약속하거나 가족과 인사를 한다거나 두 분이 여행을 떠나신다든지 이 시기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카드들은 두 분이 과거에 알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생 처음 알게 되는 사람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사람이랑은 너무 빨리 뭔가 도장을 찍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시일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흐름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카드들을 보면 좀 천천히 연결되다가 급진전된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서로 알게 돼도 처음에는 막상 개인적인 연락을 하게 되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장면, 좀 건너 알게 되는 장면, 충분히 공적인 용건으로 여러 명이서 대화를 하다가 단둘이 딱 대화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유연한 흐름이 앞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어색하지 않게 연결될 것이다 이런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많은 카드들은 파랑분들에게 이 새로운 인연이 곱게 전달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가장 높은 확률로는 이 소개팅이나 어플 만남이나 또 결혼정보회사, 가족이나 친구들이 연결해 준다거나 지인들과 만나는 모임 안에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편하게 지내던 사람이 연결해 준다거나 어떤 커다란 조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 연결해 주고 혹은 이미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쓱 들어가게 된다거나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먼저 뽑으신 카드에 보시면 26번 카드 즐거움, 기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카드에서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왈츠를 추고 있거든요. 이 카드는 파티가 있을 것이다. 회식이나 모임, 즐거움, 만남, 예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된 만남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좀 격식을 갖춰서 만나는 사람 생길 것 같거든요. 우리가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선을 본다든지 뭐 어플로 누군가를 만난다든지 이럴 때 다 예상한 장소가 있잖아요.
또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옷차림도 미리 준비하게 되죠. 이 카드에서도 이 춤출 걸 미리 예상하고 있다. 춤에 적절한 옷과 신발을 준비했다. 동작을 연습했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랑분들의 마법 같은 사랑이 아마 기존의 나의 모습을 알고 있지 않은 사람, 춤을 추려고 만난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준비된 스타일이 있고 좀 격식을 갖춘 첫 만남 이런 것도 보여요. 그걸 미리 생각해 두신다면 파랑분들 이 마법 같은 사랑 훨씬 더 강하게 끌어당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 첫 만남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그 이미지를 미리 정해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나의 장점과 첫인상이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을까 미리 생각해 보세요. 신체적인 강점을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패션 스타일도 좋고요. 여러분의 성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향기 이런 부분도 고려해 두시는 것도 좋겠죠. 그게 꼭 가짜로 나를 드러낸다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 춤을 춘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 정성과 예의를 표현한다. 나도 그런 에너지를 받고 싶다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시간과 장소를 물어보게 되고 맞춰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상대방도 내가 좀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먼저 존댓말을 쓰고 예의를 갖추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랑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예의를 갖추는 행동을 먼저 하시면 상대방도 이 거울 보는 것처럼 스스로의 행동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예의를 더 갖추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원래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먼저 존대하면 나도 존대하게 되고 그 말의 습관도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 카드도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은 동작, 거울 보는 것처럼 같은 동작을 해요. 그게 바로 춤의 모습이죠. 또 심리학에서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방법,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대방의 동작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가 같은 마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서로 마음을 더 빨리 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파랑분들은 이 새로 만나는 사람, 먼저 여러분이 예의를 갖추는 것, 모범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 상대방이 그 에너지를 돌려준다고 보이고요. 여러분이 예의를 갖출수록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카드가 말하고 있어요. 이미 친해진 사이나 이미 반말하고 마음을 편하게 나눈 그런 사이라면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 오히려 더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분 관계는 새로운 사람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춤을 추면서 이 동작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두 분은 공통점도 많고 관심사가 비슷할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될 것이고 우리 진짜 오늘 처음 만난 거 맞죠? 이렇게 서로 의아할 정도로 코드가 맞을 거예요.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는 같이 그거 할까요? 이렇게 다음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고요. 특히 오늘 카드를 보시면 가장 먼저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 또 동전 8번이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독특한 예술적인 성향이나 독서 습관 또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부분에서 공감대가 빨리 다져지게 되는 모습이 있고요. 이건 운명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제서야 만났지? 이제까지 이런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특징이나 취향 이런 것들이 접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컵 1번 카드 또 완주의 여왕 카드 새로운 감정이 솟구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컵 1번 카드를 보시면 구름을 타고 온 신의 컵이 있어요. 컵에서 물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진심과 감정이 넘쳐난다. 신선한 감정이 밀려온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컵 1번 카드는 놀라운 감정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컵 뒤를 보면 무지개가 드리워져 있거든요. 무지개는 전통적으로 이 어두웠던 시절의 끝, 또 미래를 보는 희망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이 사람이랑은 과거가 참 좋았다 이렇게 떠올리는 추억이 있거든요. 과거는 이런 식으로 추억이 될 수 있지만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현재에는 힘이 없어요. 그냥 그때 그랬지, 그때 좋았지 이렇게 잠시 위안을 줄 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랑은 무지개가 핀다, 미래가 기대된다. 그러면 현재에 함께하는 그 시간도 설렘이 있거든요. 또 함께하지 않아도 나의 일상에 가져다주는 설레임의 연결고리가 생겨요. 그래서 미래의 희망도 보게 되고요.
바로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이제 나에게는 새로움이 있을 것 같다. 이 인연은 나의 미래의 희망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또 아래 완즈의 여왕 카드는 자기 효능감이 상승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의 힘을 제대로 꺼내서 사용한다. 나는 그만한 능력과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때로 어떤 관계는 상대방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면서 자아가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관계는 너무 종속적인 관계가 되면서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서로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 완즈의 여왕 카드를 보시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사막이 있거든요. 사막은 아주 건조하고 또 쉽게 동물과 식물이 자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뜨거워요. 하지만 이 사막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자기만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선인장이 있잖아요. 이 환경에서도 나는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다. 오히려 좋다. 다른 식물이 나 방해하지도 않고 나는 가시도 있으니까 동물이 나를 공격할 수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강한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사연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사막을 걸어가는 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맨날 행복하고 맨날 편안하기만 하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땅에 발을 딛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또 나만의 생태계를 이 선인장처럼 만들어야 되고 내 세상의 주인이 돼야겠죠.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파랑분들도 이 삶의 의지가 더 강해질 거고요. 나는 잘 살아내고 있다. 나 잘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상태 너무 좋다. 이런 감정 드실 거예요. 이 선인장도 주변에 다른 선인장이 있기 때문에 이 멀리 있는 선인장이랑 계속 교류하고 있거든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두 분의 관계는 이렇게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또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공존하는 사이가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두 분을 비교해보면 여러분은 불개미가 떴고 이 상대방은 블랙에그가 나왔어요. 아마 상대방보다 여러분이 좀 더 활발하고 좀 더 분출하는 에너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행동 반경도 더 크실 거예요. 또 불개미는 사실 모였다가 헤쳤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확산과 수렴을 아주 능동적으로 하는 고무줄 같은 존재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적응도 굉장히 잘하고 좀 가면을 잘 바꿨을 수 있는 능력자예요. 이 파랑분들이 아마 대인관계에서도 딱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주 센스를 잘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면을 여러 개 바꿨을 수 있는 여러분, 이제 그에 비해서 상대방은 좀 가면이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첫인상은 오히려 좀 차가운 것 같다라고 여러분 느끼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이 딱 가면을 이제 예의 바른 모습, 성숙한 이미지 이런 거 보여주시면 상대방이 파랑에게는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비밀이라든지 또 숨겨왔던 진심과 감성적인 면 여러분에게 드러날 것 같거든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올바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이 어린아이와 아버지의 모습처럼 이 카드는 이제 오래도록 당신이 헌신했기 때문에 보상이 들어옵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평판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그 보상을 통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미래를 내다본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들어왔다는 걸 보면 이 파랑분들이 이제까지 쌓아오셨던 평판, 또 과거로부터 만들어온 여러분의 스토리, 그 부분에서 아마 상대방이랑 접점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또 어린아이와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두 분은 가정을 꾸린다든지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지고 또 앞으로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실 것 같아요. 또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에서 보시면 부부가 지금 함께 밤을 보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일하러 나가는 장면 보여주고 있거든요. 각자의 휴식을 존중하고 각자의 일상을 존중하는 관계, 그러면서도 서로 늘 연결되고 싶어하는 신뢰의 관계에 될 것 같아요. 또 파랑분들에게 행운의 요일로 화요일이 나왔는데요. 화요일은 적극적인 리더십의 화성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도 창의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 당신의 의견을 뚜렷하게 드러내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특히 이 화요일 카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이 중요해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어플이나 또 결혼정보회사나 혹은 지인 모임, 누구 소개팅 해줄까?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나 요즘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해 보세요. 상대방의 조건이나 외모를 보고 처음부터 거절하지 마시고요. 내가 직접 만나볼게. 이렇게 도전해 보세요. 창의적인 방향을 선택해 보세요.
특히 화요일에 누군가가 만남을 제안한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준비된 만남에서 예의를 갖추고 여러분 미소를 보여주세요. 나는 창의적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매력이 있어. 거울을 보면서 밝게 웃어보세요. 그러면 거울처럼 여러분에게 미소를 함께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과 연결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초록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이 초록분들의 마법 같은 사랑,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큰 위안과 힐링이 될 것 같은데요. 그간의 상처를 씻어주는 정화, 이런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동안 사랑에서 상처받았던 부분, 이 사람 통해서 말끔히 씻겨내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으셨는지, 어떤 부분에 상처가 있는지 다 다르실 거거든요. 연락 문제로 신뢰를 잃게 된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이제 연락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는 사랑에 엄두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두 분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이제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그래서 이별이 된 그런 분들도 보이거든요. 나는 앞으로는 또 그렇게 멀어지는 사랑 선택하고 싶지 않다. 근데 우리 사랑은 결국 다 헤어짐으로 끝났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 또 누구를 만나서 사랑하나. 이 사랑 자체에 자포자기하게 되는 분들도 보이고요. 나 혼자만 정성을 들였는데 상대방은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 이 짝사랑의 아픔도 보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각각 여러분에게 다른 트라우마를 안겨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먼저 들어온 25번 카드, 이 전쟁의 끝이 있고 평화가 온다. 양보의 협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지친 몸을 기댈 수 있다. 눈물을 흘려도 된다. 상대방의 어깨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더 이상의 아픔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또 오늘 가장 먼저 뽑으신 카드를 보시면 이 무덤을 두고 애도하고 있는 수녀가 있거든요. 이 수녀 뒤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수녀는 죽은 사람을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죠. 당신의 생명은 이미 끝났지만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이미 무덤이 단단하게 잠겨있기 때문에 이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깨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녀도 이렇게 수녀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인간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수녀의 옷을 입고 있어도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예 없을 수 없어요. 다만 수녀의 옷에 갇혀 있을 뿐이죠. 머릿속으로 또 규칙이나 규율 이걸로 자기를 묶고 있지만 사실 그 옷을 벗으면 언제든지 자유로움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옷을 말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카드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아마 초록분들이 나는 이제 진짜 더 이상 사랑할 자신이 없어 이렇게 무장하고 계실 수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사랑 관심도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 수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 끝나버린 관계가 계속 여러분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또 새로운 사람에게 문을 열기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과거 사랑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려고 한다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지나간 과거에는 기억이 흐려지니까 자꾸 좋았던 장면만 더 떠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인연이 이렇게 끝났다거나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던 거 다 분명한 원인이 있거든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그 시절에 맞지 않는 인연이었다. 이게 가장 크겠죠. 그걸 또 계속 생각하고 추모한다고 해도 사실 무덤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물론 과거의 관계를 두고 애도 기간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게 또 과거의 나 자신을 위한 예의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사람도 이 수녀의 애도 기간을 기다려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 초록분들의 마법 같은 사랑, 생각보다 가까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여기서 시작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은 수녀의 뒷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대방의 존재나 상대방의 마음 상태에 눈치채지 못할 수 있고요.
뒤에 있는 사람을 보면 입가에 손을 대고 있거든요. 이 입가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는 섣불리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표현을 주저하게 된다. 타이밍과 화법 모두 고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올지, 그게 예의에 어긋나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고민이겠죠. 수녀가 이렇게 깊게 애도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부른다든지 갑자기 다가가면 수녀가 놀랄 수 있죠. 또 그렇게 무례한 행동은 자기 이미지에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기를 말해주는 카드를 보시면 숫자 10번 카드, 빠르면 10일, 오래 걸리면 10주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혹은 이 숫자 10의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10이랑 관련된 날들, 이 매월 10일, 20일, 30일 이런 시간에 기운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 날들은 여러분이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이날 나한테 다가올까 말까 주저하는 사람, 나한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누굴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상대방의 존재에 쉽게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래 요일 카드에 금요일 뽑으셨어요. 이 금요일은 비너스, 금성의 날이거든요. 금성의 푸른 빛은 이제 감정이 교류될 것이다. 그런 사랑이 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금요일은 일반적으로도 일을 마무리하는 날에 해당되고 이 주중의 업무가 끝나는 날, 이 주말에 들어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카드에서도 무언가를 끝내야 한다. 그리고 흘려보내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 그게 금요일의 의미인 것 같아요. 아마 상대방도 이 금요일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고요. 금요일에는 일도 다 끝나는데 그럼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시작될 수 있어요. 또 이 금요일의 의미를 좀 더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프로젝트의 끝이나 마무리 이런 뜻이 있거든요. 어떤 업무가 마무리되고 출장을 간다든지 외근을 갔는데 그게 끝난다든지 그러면서 식사가 이루어지는 회식 장면도 가능하거든요. 학생이시라면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한다든지 어떤 과제를 끝내면서 식사가 이어지고 학기를 마무리한다든지 어떤 커리큘럼이 끝나면서 마무리 자리가 생기고 그런 식사 자리 모임 이런 것도 보이고요. 거기서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금요일 전까지는 좀 머리를 사용하는 공적인 대화만 했다면 이제 어떤 일이 마무리가 되니까 이런저런 개인적인 얘기도 시작될 수 있고요. 각자 어깨에 있던 짐을 내려놓는 시간 혹은 일을 마무리하는 시점 회사에서 워크숍이나 포상 휴가를 갔는데 아우팅을 나갔는데 거기서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분들의 사랑은 이제 그간의 아픔과 전쟁이 마무리된다, 마음이 풀어진다, 회복된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또 슬픔, 애도 기간이 있었다 이런 카드가 있었고 전쟁이 끝나는 평화의 나팔이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초록분들의 사랑은 아마 상대방이 초록분의 마음을 이미 깊게 이해하고 있고 또 다시는 그런 상처가 없도록 치유할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이 평화와 양보의 카드에도 나팔이 2개가 있는데 이 마지막 심판 카드에도 나팔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는 이 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봄은 만물을 깨어나게 만드는 생동감이 있죠. 또 봄의 아름다움은 사실 추운 겨울이 끝났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땅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차가웠었는데 그 토양 안에는 봄을 기다리는 씨앗이 있었어요. 또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튼튼하고 건강한 씨앗만 남은 거죠. 겨울의 바깥 세상은 눈이 내리고 추웠으니까 이제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을 것 같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지었는데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게 겨울을 버텨낸 묵묵히 씨앗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요. 자신의 때를 기다렸겠죠. 이제 봄이 되었고 진짜 씨앗만 남아서 새싹이 틔워지거든요. 또 겨울을 버틴 나무는 봄꽃을 화사하게 피어나게 하고요. 봄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봄이 시작됐다고 해서 갑자기 나무가 완성되지 않잖아요. 분명히 고난의 세월과 과거가 있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진가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상대방은 초록분들의 아픔, 어려움 그걸 보면서 뒤에서 함께 아파했다고 보여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초록을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했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정말 초록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괜찮을까? 고민 많이 해온 것 같고요. 그 고민 끝에 답을 내렸고 그 답을 표현하는 장면 이제 만들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카드에서도 기대서 눈물을 흘려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이 어깨를 기댈 거니까 어깨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 그 시간 가졌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칼 3번 카드처럼 눈물 흘리고 상처를 감내하고 그런 순간,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장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눈만 봐도 알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더 지켜내고 싶었다고 해요. 또 이 동전 3번 카드랑 컵 10번 카드 둘 다 이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온 뒤에 무지개가 오는 것처럼 협력할 것입니다. 협동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막 태어난 아이, 그러면 그냥 사랑을 구하기만 바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해요. 근데 초록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서로를 향해서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계속 서로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관계가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위상을 비교해보면 여러분은 도마뱀 카드가 들어왔고 이 상대방 자리에 치타가 들어왔는데요. 두 분 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전공이 비슷하다거나 영역이 비슷하거든요. 가치관의 접점이 있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깨를 기대서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방이 치타이기 때문에 좀 더 저돌적인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좀 사회생활에서 자기 주대도 있고 좀 정의감이 투철하거든요. 실제로 그 정의감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분은 정말 적성을 잘 찾은 거겠죠. 사람에 대한 존중과 좀 조화로운 사회, 거기에 대한 인식이 강하거든요. 이 치타도 보시면 뒤에 태양처럼 붉은 빛이 계속 원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분은 좀 타고난 긍정적인 성향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오히려 생각이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분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자. 좀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너도 말로 표현해봐.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듣고 정리해줄게.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상대방이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리더십이 뛰어나고 좀 넘치는 에너지 가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에너지가 발산형인 건 맞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오히려 몇 가지는 좀 정해주면 마음이 편해지는 면도 있으시다고 보이거든요. 이 도마뱀은 때로 결정하는 걸 미루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과도하게 책임이 주어졌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상대방이 과감하게 나서서 이렇게 하자.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선을 좀 확실히 그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서서히 과감해지실 것 같아요.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든든해지고요. 혼자 하기 어려웠던 도전이나 두려웠던 모험들, 그것도 이 상대방이랑 함께 있다 보면 서서히 시동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과거에 쌓였던 트라우마, 아픔, 불안감, 불확실성, 염려, 사르르 녹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나도 이제는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다. 좀 더 가뿐한 몸, 그런 마음도 갖게 되실 것 같고요. 그간 겪었던 아픔들이 다시는 생각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랑이 올 것 같아요.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반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보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이제 보라분들이 고백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인이 강하게 보이는데요. 상대방의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 여러분이 한껏 받게 되실 것 같아요. 어느 사랑보다 이 사랑이 보라분들에게 마법같이 다가오는 이유, 바로 여기서 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랑은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 정말 과분하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이 사랑 자체가 여러분에게 막 한없이 무한정으로 다가오는 햇살 같은 사랑, 이렇게 보여요. 먼저 시기를 말해주는 카드를 보시면 숫자 6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빠르면 6일, 오래 걸리면 6주라고 보이고요. 매달 6의 날짜를 끼고 있는 매월 6일, 16일, 26일, 여러분의 행운 데이로 보여요. 이 날짜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날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려는 사람,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사람 있을 것 같고요. 그날을 중심으로 확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마법 같은 사랑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요일로 보면 오늘 수요일 카드를 뽑으셨거든요. 수요일은
머큐리, 이 수성이 지배하는 날이에요. 이 머큐리는 제우스 신의 얘기를 세상에 전달하고 다시 제우스 신에게 알려주는 헤르메스 신에서 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수요일은 좀 의사소통, 빠른 소식, 메신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주는 사람, 또 여러분에게 카드나 편지나 또 메신저로 말을 거는 사람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오늘 뽑으신 카드들의 흐름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상대방이 보라분에게 애정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이분이 꽃을 보낸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할 것 같아요. 특히 이 수요일 머큐리, 이 수성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 확증이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 않고 또렷하게 의사 표현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표현이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 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어장관리를 하는 사람도 아닐 거고 또 묘하게 밀당을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특히 오늘 먼저 뽑으신 카드를 보시면 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백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카드에서는 세 사람이 여인에게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다 개성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몸으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을 자기 쪽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예 무릎을 꿇고 눈높이에 맞추고 있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뒤에서 꽃을 들고 서 있으면서 주인공이 나 좀 봐줬으면 이런 표정을 짓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여러 곳에서 만남의 제안이 들어올 수 있고요. 여러분을 두고 호감을 품는 사람이 여럿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물론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는 이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당신의 매력이 정말 상대방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연결해보면 여러분이 이동하신다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환경과는 조금 다른 곳일 수도 있어요. 이직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취업, 이사, 이동이 미리 예정된 분들도 보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에게 꽂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동이 예정되지 않으신 보라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시는 취미나 또 문화생활을 하려고 참여한 장소, 미술관, 여행지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이 17번 이동 카드는 행성의 움직임을 말해요. 궤도를 가지고 계속 태양을 도는 행성들처럼 이 과거의 연인이 다시 다가오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돌고 돌아서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행성도 여럿이 돌고 있고 또 위에 카드에서도 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보라분들은 정말 갑자기 인연의 폭포가 쏟아진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정말 여러 옵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여럿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카드에서도 오른쪽의 남자가 몸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어느 날은 좀 몸이 가까워지고 스킨십이 있는 사람 생길 수 있어요. 본능이 싫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문제는 여러분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를 두고 좀 다른 속셈이 있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생길 수 있죠. 근데 또 이쪽 사람은 눈높이가 맞으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뭔가 나랑 잘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뒤에 있는 사람은 또 꽃이 있다는 걸 보니까 왠지 성숙하고 연애를 잘할 것 같고 나를 배려해 줄 것 같고 가진 게 많은 것 같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꽃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은지 알고 있는 과거 사람? 이럴 가능성도 있죠. 이제 그래서 막상 상대방 한 사람은 진중하고 딱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매력을 느끼는 그런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세 사람이 동시에 다가오기 때문에 이 사랑 자체에 확신을 가지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상대방은 꽤 직진형인데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또 수요일 조언 카드를 다시 보게 돼요. 이 카드에 보시면 균형을 잡아라, 완전 현실적으로 접근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 위에 있는 카드의 숫자 6번 카드에서도 삼각형 모양이 있죠. 몸과 마음, 영혼 이 삼각형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또 그걸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상대방도 좀 굳은 마음을 가지고 돌진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차원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사랑에서 당연히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만족감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럼 무시해서도 안 돼요. 외모나 외적인 조건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분위기, 어떤 외모에서 사랑을 느끼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충족이 안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갈등이 되거든요. 상대방의 금전, 직업,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중요한 요소는 맞아요. 전혀 접점이 안 된다든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계속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정말 마음이 편안한 사랑을 하는가, 정서적인 부분, 이 마음의 영역이라고 보이거든요. 말하는 태도나 가치관, 생활 습관, 여러 가지 있겠죠. 연락하는 패턴, 방식, 사랑을 말하는 방법,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무조건 나한테 맞춰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내 의견은 존중해주고 또 최대한 협력하는 자세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내가 이 사람과 영혼의 연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부분이 정말 채워지기 어려우면서 또 이 사람 마법 같은 사랑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올 거예요. 나한테 그냥 사랑을 표현한다거나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 나의 영혼의 성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정말 책임감이 있는가, 성실한가, 본받을 만한가, 내가 어느 정도 존중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스스로 상대방 험담하지도 않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로 존중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각자 가지고 있는 단점, 부족한 점까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상대방을 올려주는 그런 자세 같아요. 이제 근데 두 분을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백조를 잡으셨고 이 상대방은 사슴이 나왔거든요. 둘은 사실 살고 있는 지역이 달라요. 여러분은 물에 살 수 있고 상대방은 땅에 살죠. 이렇게 서식지가 다르다고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은 이제 원래 고향이 다를 수 있고 좀 원래 문화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매력이 될 거고요. 이 백조가 땅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행동 반경이 넓은 편이고 인맥도 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공통점도 있어요. 둘 다 좀 우아하다라는 점이죠. 평소 행동이 유연하고 좀 상황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뛰어난 감각, 또 오감을 활용한 뛰어난 지혜, 또 통찰력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 중에서 이 사슴 같은 사람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서로 싸울 일이 없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어디까지는 예의를 지켜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의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자기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하고 또 상대방은 칭찬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여유가 보이거든요. 또 사슴이랑 백조랑 다 겉으로 봤을 때 우아하고 여유로운데 실제로 굉장히 민첩한 움직임 보여주거든요. 백조도 물 아래에서 발을 아주 힘차게 움직여야 앞으로 갈 수 있고 날갯짓 하면서 날아갈 때는 날개를 엄청 세게 움직여요. 사슴도 천천히 걷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뛰어난 점프력이 있어서 순식간에 뛰어가거든요. 이런 속도감의 일치가 있는 분이에요. 두 분은 우리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쉬자, 이런 성향 비슷하실 것 같고요. 또 일하면서 서로 방해가 되지 않고 또 각자 삶을 살고 쉴 때는 같이 쉬는 그런 게 가장 편한 관계, 또 연락으로 싸울 일 전혀 없겠죠. 이제 사슴의 입장에서는 이 순백의 백조 한번 빠지면 정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백조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는 무슨 소리야, 너는 나한테 백조야, 계속 강조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마지막 카드에는 이 신뢰를 가지고 크게 뛰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는 정말 속도가 가장 빠른 카드예요. 날개를 달고 순식간에 날아갈 것이다. 장애물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믿고 뛰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또 오늘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을 봤을 때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완지의 여왕이다, 이렇게 보면서 예상할 수 없는 충격, 이런 걸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은 바로 완성이 왔다, 나는 진짜 이 사람이 나의 인연이라는 걸 확실히 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완즈 4번 카드, 결혼과 언약이 있을 것이다, 이 카드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정말 두 분은 순식간에 연결될 것 같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가족에게 서로 인사를 하게 될 수 있고요. 이 위에 칼 1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결혼을 선포한다든지 두 분이 새로 이사를 간다든지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게 된다든지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사실 보라분들은 동시에 이제 여러 곳에서 추파를 받게 되고 여러분 주위를 도는 행성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을 향한 호감 사인이 한 번에 들어오거든요. 정신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진짜 누가 나의 사슴인지 고민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분명히 있다. 잘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좀 수수께끼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막상 결정한 다음에는 이거 정말 맞나? 이런 염려가 생길 정도의 속도감을 가지실 거예요. 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진심 어린 눈빛이 있거든요. 분명히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사랑 올 것 같거든요.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꽉 잡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